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65세 이상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질병통제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박스뉴스 여론조사 결과 8월에 비해 9월에는 공화당 사이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지율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행 금지를 걷어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이면 자가격리 없이 미국에 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보다는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어린이를 위한 긴급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까지 포함시키려던 민주당의 이민정책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고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텐트촌을 형성한 IT 난민들은 미국이 비행기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도와 호주가 핵 시스템 잠수함을 제조해 중국을 감시한다는 어커스 전략에 대해 프랑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커스는 닉슨의 중국 방문에 비교될 정도의 대전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세계의 경제는 진화합니다.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대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니저급 직책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2달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는 7월 달, 인도, 영국,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는 그 이전에 한창이었고 2달 정도 정말 숨막힐 정도로 확진자와 병원 입원하는 사람, 사망자가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지역에 따라서 줄어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먼저 맞은 다른 나라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보면은 미국도 지금부터 서서히 줄어들거나 그 자리에 있는 시기가 2달 정도 계속되고 12월에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계산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마다 다르고 살고 계시는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식품의약국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지 또 자녀분들에 대해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백신에 대한 또 어떠한 그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도 무척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작은 양의 백신을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까지 접종을 하는 것은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항체 형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긴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7월 달부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가면 불안하죠.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어린이 감염이 7월부터 현재까지 240%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저사가 이제 두 그룹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그룹을 나눴는데 한 그룹은 2살에서 5살 더 어리죠. 그리고 또
더 어리네요. 또 6개월에서부터 생후 2살까지. 그래서 6개월부터 생후 2살 사이 뭐 이런 그 어린 아이에 관한 결과는 2살에서 5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말에 나오고 5살에서 11살까지는 우리가 해봤더니 안전하다. 그런데 이게 한 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지금 12살에서부터 그 15살 사이는 긴급 승인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받는 것,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에 맞춰서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12살에서 15살까지는 긴급 승인 아래 백신 접종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고 16살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이제는 긴급 승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봤더니 완전히 안전하다 해서 완전한 승인, 백신 접종 승인을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투표를 해서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이 18명인데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18명 전부 모든 에브리원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었던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역시 여기도 예외가 있어서 면역성도 강하고 65세 미만이지만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이런 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스터샷,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셨으니까 3번째겠죠. 아직 그 모더나는 이런 결정 내려지지 않았고요.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65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헬스케어 등에 이제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자문단은 권고를 했지만 자문단의 권고를 식품의약국 최종 결정권자들이 꼭 받아들여야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에 이제 질병통제국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당뇨병 질환이 있는 사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해? 이 부분에 대해선 질병통제국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질병통제국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스터샷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76%의 분들이 부스터샷을 맞기를 원하고 6%가 원치 않고 18%는 잘 모르겠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요. 80%가 나 부스터샷 2번 접종 다 받았고 완전히 존슨앤존슨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받고 싶어. 이게 로이터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언제 받아야지 되는가? 지금 파이저사의 백신 접종도 전문가에 따라서는 그 정도면 건강한 사람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뭐 6개월이 지나면서 뭐가 점차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뭐 92%, 3%, 91% 정도 이게 그 면역력 딱 방패막이를 해준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77%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또 다릅니다. 오늘 아침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모더나는 파이저처럼 91% 막아주던 것을 77% 변이 쪽으로 오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모더나는 크게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로 1차, 2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접종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스터샷이 이제 질병통제국에서 회의하고 언제쯤 맞는 그 스케줄이 나오겠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9월 20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시간표였지만 그건 이제 이미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지금 맞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부스터샷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뭐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몇 주일, 3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12월 달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창궐한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달에 그러기 위해선 젊은이들은 12월 초에 받아도 된다는 것이고 뭐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쯤 그 직전에 맞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2월 달부터 막 바이러스가 또 확산된다면 그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베테랑스 데이라든가 뭐 그런 때 할로윈 데이라든가 이런 때 그 백신 접종을 맞아 주시면 12월 달에 막 퍼질 때 이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거 무조건 맞는 것이 좋은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맞고 또 몇 개월 뒤에 4차 접종을 하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부스터샷을 접종받는 것을 최대한으로 효력을 높이려면은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좀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2월 달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그때 맞으면 조금 시간을 덜 버는 게 되잖아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지금으로서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헬스케어 워커들에게만 부스터샷 접종을 그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권고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확대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부스터샷이라는 것이 이 효능성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세계 다른 나라가 한 번도 못 맞은 나라가 있는데 이게 뭐 보통 사람들 그 정도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접종을 하신 분들은 뉴욕타임스의 계산에 따르면 완전히 백신 접종하신 분들 가운데서 양성 반응 나오는 분이 5천 분 가운데 한 분. 질병통제국은 더 이걸 넓게 잡아서 더군다나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라면은 10,00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 내지는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병원에 입원할 확률 너무너무 적고 숨질 확률은 거의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급한 불부터 세계 다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먼저 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끝이 아니고 또 부스터샷에 대해서 누가 맞아야지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65만 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니쉬 독감과 뭐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 뭐 마스크 쓰는 것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스뉴스에서 8월 달에도 같은 조사를 했고 9월 달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그룹에 교사, 학생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는 것 67%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손님이나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66% 의무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 된다. 61%. 또 모든 공무원, 정부 공무원은 백신 접종 받아야지 된다. 58%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야지 된다. 이것도 56%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56%, 67% 마스크는 더 많아요. 의무화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은 8월 달에 비해서 지금 그 9월 달에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화당에서 전체적으로 이 마스크 쓰는 것, 또 그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14% 정도는 증가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화당에서 14%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맥시멈으로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역시 여자는 이제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자는 이미 남자보다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했었던 남자 그룹과 공화당 그룹이 8월에서부터 9월 달로 넘어오는 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뭐 아프고 특히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3분의 2는 마스크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코비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8월 달보다 9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 늘어나고 이게 길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코비드 정책이 8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53%가 지지했는데 9월 달에는 50%로 3%포인트 지금 내려갔고요. 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 지지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려갔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본 뉴스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사실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11월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미국에는, 물론 한국에서도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별로 미국 시민이 아닌 이상, 또 미국 시민의 가족이 아닌 이상 굉장히 그 공항에서는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11월부터는 만약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나라가 있나요? 유럽연합에 속한 여러 나라는 지금도 뭐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백신 접종을 받고 비행기를 타기 사흘 전에 네거티브 반응이 나오면 미국에 오고 미국에 와서 격리, 2주일 동안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요. 질병통제국이 항공사에 다 이제 그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누구고 연락처가 어디고, 물론 적긴 적지만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경우가 미국에선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그 연락처를 받아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는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달랐었고,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시민권자 가족과 특별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어떤 국가는 뭐 오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백신 접종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비행기 탈 때 음성 반응이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에 힘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이 예산안은 50명만 연방 상원에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조 맨신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이 한 민주당 의원만 투표를 한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3조 5천억 달러에 뭐 기후변화도 포함되어 있고, 기간산업 물론이고, 차일드 케어, 헬스 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그 이후에 뭐 하는 등등 많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기 힘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상상하기 힘든 많은 그 작은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이민자를 위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그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지지율은 내려갈 것 같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을 풀어갈 때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코
굿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실 분들이 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쯤 받지? 하는 것을 가족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뉴스를 단신으로 처리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있겠으나 사실은 제가 첫날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잖아요. 조금 추스려서 전해드렸었던 오커스 이 문제. 프랑스와 미국이 가장 오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프랑스가 도왔으니까.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의 냉전이 쉽지 않게 풀릴 것 같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분노도 이해되지만 호주의 이 같은 결정도 이해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의 결정을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에 맞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씩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국제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이든의 아젠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코노미스트는 이 어커스 전략을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호주와 미국과 영국이 합친다. 이것을 스웨즈 운하 그때의 비유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커스요. 이 오커스가 AUKUS죠. 이름 자체가 그 오스트랄리아 할 때 AU 하고 그 U를 그대로 따서 United Kingdom UK 그리고 나서 다시 US 이건 미국을 뜻하는 건데 왜 베를린 장벽이 1989년도에 무너졌습니다. 1972년도에 핑퐁 외교 끝에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하죠. 중공을 방문하죠. 그리고 스웨즈 운하가 1956년이었습니다. 이것의 오커스라는 것이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영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핵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호주에 좀 전해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기술까지 인공지능까지 외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실진 않아도 그 시스템 핵 시스템 그럼 지금 호주가 디젤인데 디젤 시스템으로 군함인데 그걸 핵 추진으로 해준다고 하면 좋죠. 물론 호주는 이것보다도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미국 편에 붙겠다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했었던 2016년도부터 그런데 가격 문제 이런 것에서 계속 그냥 딱 막혀 있기는 했어요. 굉장히 그 많은 돈에 그 정도의 이런 그 잠수함이요. 그런데 호주도 이해가 되는 게 이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을 한 것은 여전히 디젤이거든요. 그럼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거리로 볼 때나 그 강력한 파워로 볼 때나 무엇이 더 호주로서는 당기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주는 미국의 회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주는 핵 그런 파워가 더 강하겠죠. 거리도 멀리 나가고. 그래서 이 계약을 깼으니까 당연히 호주는 벌금을 물겠죠. 그 벌금 무는 것을 다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벌금을 100% 호주가 물지 미국과 영국이 일부 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는 이렇게 9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아주 우선 호주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요. 왜 그 배신감을 느끼냐면은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7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 호주는 사실은 중국에 이렇게 중국이 위에 있으면 그 이제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씨가 있고 그 남중국해를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라오스, 타일랜드, 그 밖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그 위에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필리핀은 조금 동북 쪽에 있고요. 태평양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호주는 그 맨 아래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남중국해에서는 가장 멉니다. 그런데 이 호주 이 주변에 지금 인도 퍼시픽 쪽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부터 쫙 이쪽으로 미국의 힘이 중국 때문에 남중국해 등등에 자꾸만 이제 중국의 그 군사력이 출몰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인도 태평양 이쪽을 이렇게 잘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축을 잡아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과는 그래도 제법 무슨 다른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나라들 등등보다 멀리 있는 이 호주인데 인도 태평양 시대를 딱 들어가기 전부터 프랑스는 이미 그쪽에 뭐 군인도 7,000명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는 잘 안 알려진 뭐 프렌치 폴리네시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 합쳐서 뭐 몇 군데의 그 섬에 한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200만 명 정도는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주와도 굉장히 가까웠죠. 그런데 호주가 이런 딜이 있을 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을 영국, 미국, 호주가 비밀리에 붙인 겁니다. 프랑스도 발표하기 직전에 한 거예요. 직후이거나 직전이거나. 그러니까 호주에는 완전 배신감 느낀다고 하고 미국에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도 동맹국과 충분히 컨설팅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인데 동맹 하면서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최고의 동맹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하면서 프랑스는 결국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호주와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미국 대사는요 그때가 또 무슨 전쟁 기념 무슨 기념해서 막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중요한 파티는 프랑스가 보이콧 하느라고 아예 그냥 거부를 하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리기로 했었던 런치는 했거든요. 하다가 15분 있다가 대사가 어디로 갔답니다. 소환되는 거니까 본국으로. 그럴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에 비해서 호주와 미국과의 이런 것보다는 영국이 조금 덜했다 싶어서 영국 대사는 소환하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대사 소환까지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겠죠. 심지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영국도 영국 대사도 소환될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에 똘똘똘똘 뭉쳐서 세 나라가 프랑스를 속인 겁니다. 속였다기보다는 말하지 않은 겁니다. 언질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프랑스와 호주의 입장이고요. 영국은 프랑스는 그렇게 무슨 프렌치 폴리네시아 해서 사람도 거기에 심어놓고 군인도 보내고 했는데 어차피 딱 보니까 아시아로의 축, 아시아, 브렉시트에서도 빠져서 유럽연합에서도 빠졌겠다. 아시아의 축을 하나를 더 작은 말뚝이라도 받아야지 되겠는데 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하면서 이번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인을 했는데 이 영국의 조인보다는 호주와 미국이 너무너무 배반의 장미라는 겁니다. 해서 영국은 지금 그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오늘이 20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쿼드, 한국이 끝내 가입하지 않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 인도 이 나라의 대표들이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 와서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플랜에 맞는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그런 그 이득에 맞게 의논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ive Eyes라고 있습니다. 이 Five Eyes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이제 미국이 정보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정도인데 이 Five Eyes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인데 완전히 영어권, 영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백인 영어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백인 영어권 국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Five Eyes입니다. 이 Five Eyes 중에서 셋은 지금 그 호주, 영국, 미국인 거죠. 오커스 그 국가이고 거기에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영어권, 뭐 캐나다는 물론 프렌치도 쓰지만 영어권인 국가들끼리의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프렌치는 이렇게도 빠지고 쿼드도 안 되고 이러니까는 이게 그 굉장히 그 프랑스로서는 아주 그 돈도 잃고 또 어떤 힘도 잃고 신뢰도 잃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으로서는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는 하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너무 군사적인 것에 집중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던가 이렇게 중국 주변에 뭐 지금 뭐 베트남부터 미얀마, 라오스, 뭐 타일랜드 또 그 아래 뭐 캄보디아 등등 여러 나라 쭉 내려가서 이제 그 호주까지 해서 이 중국과 여러 가지를 대치하는 이것도 역시 군사력이잖아요. 호주를 무장화해서 그 함대에 호주 군인을 태워서 이렇게 혹시 중국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는 중국은 지역 경제와 나아가서 유럽과도 손을 잡자고 하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뭐 구소련과도 당연히 협조를 하고요. 그런 지역 경제와 그쪽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의 경제와 재정 문제 같은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군사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냉전의 멘탈리티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각 나라마다 또 각 나라의 그 매체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21세기의 그 지정학적인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아시아 쪽, 중국 쪽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오커스라는 미국, 영국, 호주의 이 그 뭐 핵추진체 잠수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정표다. 수에즈운하 중국의 방문, 닉슨에 의한 그리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에 무너진 이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래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아팠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아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우리 그 케빈한 과장님이 와서 그 IT 부서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아침에 너무 아파서 뉴스팀에 뉴스를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그러면 오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하실 게 걱정이 돼서 내가 해야지 되겠다 웬만하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아지더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 다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이제 광고가 나갈 때 광고가 스피커로 다 들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인식을 하고 마이크가 꺼졌다는 걸 알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그러니까 최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아팠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하고 마이크가 켜 있는 걸 모르고 우리 케빈한 과장님과 아침에 체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하고 나서 어머 이거 들렸을까 말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고요. 제가 오늘 그 체했던 이유는 어제 먹을 것도 많았거든요. 엄마가 뭐 미역국도 만들어주셔, 된장국도 만들어주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았는데 갑자기 쫄면이 먹고 싶어서 쫄면을 제가 또 양배추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많이 채쳐서 넣고 또 영양을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마른 김을 지나치게 많이 넣고 해서 비벼서 맛있게 먹고 포도를 먹는데 한국 포도 요즘 맛있잖아요. 한국 포도를 먹는데 포도는 왠지 다른 식품과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게장 먹고 포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숭아든가 하면서 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출근을 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이제 아침 뉴스팀에 부탁은 하고 하다가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그때부터 정신이 들더라니까요. 이 엄마라는 힘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방면으로 완전히 만능, 파워,
발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힘이 생겼고 아마 스튜디오를 나갈 때 되면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평소에는 뉴스를 할 때 그 전날에 많이 봐두고 준비해두고 하는 것을 거의 못 하거든요. 레이티스트 뉴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하느님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뉴스가 워낙에 새로운 뉴스가 없고 제가 미리 조금 꼼꼼하게 봐뒀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매업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소매업소들의 트렌드가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온라인이 크게 늘어납니다. 크게 늘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라인에서요. 사람들이 팬데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라인으로 쭉 쇼핑을 하다가 사는 즐거움, 직접 가게에 가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게에 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타겟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온라인 판매가 한 200% 늘어났다면 지금은 올해 뭐 몇 개월 기준으로 10%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죠. 이 공급 부족은 기본적으로는 물류, 이제 항구 같은 데도 다 문을 닫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도 없고 사람들도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비스켓은 어디 갔어? 무슨 내가 좋아하는 치약은 어디 갔어?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새로운 이게 뉴노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비싸지면은 거기서 국내에서 또 그 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트래킹 서비스도 굉장히 값이 올랐습니다. 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일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내가 전업을 해야 되겠어. 인생을 다시 생각해봐. 이런 등등 무슨 이유가 됐던 그리고 또 온라인 수요는 어쨌든 많아지니까 코로나 한창 때보단 줄어들었어도 트래킹 서비스 같은 게 비쌀 수밖에 없죠. 소매업자들은 항구에 돈 내, 트래킹 업체에 돈 내. 그리고 또 직원들도 잘 안 나오니까 임금 올려주잖아요.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몇 번 봉급을 올렸고 월그린도 이번에 또 올려준다고 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헬퍼도 부족해서 요즘 타겟 같은 데 가면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캐시어도 예전에 다 열려 있었으면 지금은 많이 닫고 그런데도 가격 인상은 못하고 해서 또 코비드 테스트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예산은 또 늘려야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스토어 숫자, 새로 문 여는 스토어 숫자가 늘어났답니다. 이걸 아마존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지금 오프라인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쇼핑의 즐거움을 특별히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 타겟, 월마트, 손님들이 걸어서 다시 오고 있거든요. 물론 문 닫은 리만 마크스라든가 JC펜이라든가 시어즈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나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모두 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다. 그리고 매니저는요,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매니저 한 명이 관리하는 평균 인원이 4.7명이랍니다. 이 정도면 매니저 중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매니저급도 이제는 줄어든다. 또 자동화가 워낙에 많으니까요. 이런 코비드 시대의 미국의 변화입니다. 네, IT 난민들이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 쫙 텐트를 치고 한 14,000명 정도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미국 정부에서 비행기에 태워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답니다. 하루에 한 6대씩 비행기에 사람들을 꽉꽉 채워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멕시코 국경까지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뭐 몇 년씩이나 브라질 등등에서 몇 년씩이나 지내다가 미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가 이제 IT 사람들인데 IT는 뭐 지진에 또 지진에 대통령 암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미국이 IT는 아니니까요. 네. 저는 들어오기 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나갈 때는 여기 매직룸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야지 되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언제 쫄면 먹고 체했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